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위기에도 땡땡은 반드시 오른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바로 현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살펴보다가 경제위기에도 금이 오르나요? 라는 댓글을 보고, 물론 경제위기에 모든 게 폭락을 하겠죠. 위기니까. 하지만 사실 오르는 것도 있어서 그 오르는 것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위기 때 금값의 추이를 알아보기 전에 금도 재테크 자산의 일부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되게 안전하죠. 실물을 거래하시면은 부가세가 10%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을 가지고 재테크 한다는 거는 조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1,000원을 주고 사면은 100원이 부가세죠. 그러면 적어도 1,200원, 뭐 10% 이상을 상승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가세로 인해서 실물을 사는 건 조금 수익을 내긴 어렵고, 이제 ETF라고 하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니까 금이 좀 싸졌을 때 샀다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ETF는 세금이 안 나가니까 거래세는 내겠죠. 그렇다면 금이 언제쯤 상승했는지 우리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한때 급등했죠. 이렇게 특히 급등할 때가 2011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과 2011년 사이는 2008년? 저희 아시죠? 2008년에 그때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값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전에도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참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금이 또 원재재 역할을 하는데 수요가 좀 많이 늘어서 금값이 많이 올랐고, 위기가 와서 폭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금값이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금은 어차피 한정된 자원이니까 수요가 있으면은 오를 거고, 또 위기가 닥쳐오면은 안전 자산으로서 수요도 있어서 오르기 때문에 금본위가 폐지된 걸 발표하고 나서부터 금값은 또 이때도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값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금값이 상승했냐면은 역시 위기 때 많이 상승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결정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또 중국에서 증시가 폭락했을 때도 많이 올라갔고,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 있을 때마다 금값은 많이 상승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 때는 금보다는 달러가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외국인들이 달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위기 때마다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이죠. 거기 공식,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을 때 기본으로 해서 달러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볼 텐데요. 1,2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때 어때요? 이때보다는 달러가 이때는 강세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1달러를 가지고 1,200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거고, 원화가 약세가 됐다고 표현하는데, 전에는 1,000원만 있었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죠? 1,200원이 있어야지 1달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돈이 더 많이 있어야지 달러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원화가 약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1달러가 800원일 때는, 그러니까 800원만 있으면은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이때는 원화가 강세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0원이 있어야지 1달러를 구할 수 있었다면, 이젠 1,000원보다 더 적은 800원만 있으면은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강세다. 그리고 반대로 뒤집으면은 1달러를 가지고, 전에는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를 가지고 와서 800원으로 밖에 교환을 못해요.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많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달러가 약세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개념이 어려운데,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나라의 재산을 속된 말로 털어먹는다고 하죠. 털어먹게 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만일 반대로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요걸 하고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던 때를 비교했을 때, 전에는
1,000원 있으면 1달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달러 구하려면 그 2배의 돈이 든 2,000원, 2,000원이 됐다고 해봐요. 우리나라 돈이 약세인데 이때는 이제 뭐 표현할 때 원화가 폭락했다. 그리고 달러를 전에는 1,000원 있었으면은 1달러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0원이 있어야지 1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달러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단하지 않은데요. 좀 복잡하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굉장히 높은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응용만 하실 수 있다면 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1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우리나라 돈 1억 원짜리 집이 미국 돈으로는 10만 달러입니다. 근데 집값은 그대로인데 단순히 환율이 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폭락을 해서,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원화가 폭락을 해서 1억 원짜리 집은 그대로인데 이제 환율로 따지면은 달러로 만일 1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은 5만 달러. 왜냐? 반값이니까. 5만 달러만 있으면 이제 1억 원으로 우리나라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전에는 10만 달러였는데 이 지금은 5만 달러가 됐죠. 단순히 환율 가치만으로 해서도 이렇게 가격이 반이 됐습니다. 5만 달러로. 근데 이 집이 환율은 그대로 있고 이 집이 많이 떨어졌다고 칠게요. 뭐 위기가 와서 1억 원짜리 집이 5천만 원으로 하락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집은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또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가로 또 반을 또 줄여야죠. 5천만 원짜리 집을 2.5만 달러에 지금 샀어요. 경제 위기가 와서. 그리고 나서 집값이 다시 경기가 좋아서 1억으로 올랐다고 반대로 칠게요. 1억으로 올랐고 환율도 1달러에서 2,000원이 아니라 1달러에서 1,00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1억 원짜리 집을 다시 팔면은 1억 원을 얼마에 바꿀 수 있죠? 네. 그때가 되면 10만 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2.5만 달러.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4분의 1 가격으로 사서 어떻게 된 거죠? 다시 4배의 수익을 얻어서 나간 거죠.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우리 97년, 98년 때 IMF 경제위기 때 08년, 09년 미국 금융위기 사태 때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반 정도 가격으로 사서 다시 팔 때는 환율 차이와 폭락했던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을 2배로 이제 챙겨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떠돌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태 때는 달러가 급등하게 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거의 4배에 가까운, 몇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또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2019년에도 만일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저런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달러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이제 돈이 많으면 사실상 거의 무한대로 재테크가 가능한 게 좀 장점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가서 살 때와 또 은행에 가서 팔 때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매우 많다면 진짜 10억 원, 100억 원 이런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 뭐 1%, 2%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달러 재테크야말로 진짜로 돈 넣고 말잖아요. 돈 먹기. 이거 좀 많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재테크 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라든지 금을 사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현금이죠. 말 그대로 현금도 금이죠. 현금으로 뭐 금을 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금으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만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배까지는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 자산이죠. 현금 역시 재테크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댓글도 앞으로 살펴봐서 이런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